새 여론조사 보니까 이재명이 34.9, SBS 윤이 26, MBC 38.5, 윤이 28.4, 이재명 KBS가 39.3, 윤이 27.3이 나옵니다. 방송 3사에서요. 또 방송 3사 외에 또 다른 조사를 보면 한국일보가 이재명 34.3, 윤 28.7, 그래서 5.6% 격차. 그리고 조선일보 TV조선에서 한데 보면 이재명 32.4, 윤 31.4. 세계일보서 보면 이재명 35.5, 윤 30.9. 그리고 동아일보 이재명 39.9, 윤 30.2. 중앙일보 이재명 39.4, 윤 29.9. 그래서 뭐 10%에서 1% 정도까지 전부 윤이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이 급해서 선대위 신년 인사식에서 맨발로 큰절을 했다 그럽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윤석열이 지금 오늘 일정을 모두 중단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전면 개편에 들어갔고, 선대위가 오늘부터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후보 일정도 중단했다. 일정 재개되면 발표하겠다. 윤은 오늘 한국거래소 개장식 또 그리고 서민금융 공약 발표 뭐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취소했다고 하는 겁니다. 당 내부에서 후보 교체를 주장하면서 흔드는 쪽도 나오고 또 안철수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뭐 1강 2중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자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이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겠다 했고, 김종인은 이준석이 요구해왔던 6개 본부장 사퇴와 관련해서 김종인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공식 일정을 언제 재개할지가 미지수고, 또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또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려오는 이야기는 단순한 선대위 개편을 넘어서서 윤석열이 이번 대선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칼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홀로 서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기존에 이제 그 조중동 같은 이런 방송에서 윤을 들고 통제를 해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벗어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자 윤이 하기에 달린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갑자기 정권 교체론이 지금 매우 줄어들어 버렸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정권 안정이 37.3, 교체가 37.1로 급속히 정권 안정론이 확산되었다. 요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변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또 동아일보는 후보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2030 세대 10명 중 7이다로까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론이 줄어들고 문재인 지지율이 이제는 안 떨어지고 40% 초반에 머물고, 그리고 국민의 동당과 거수기당 사이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도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정권 교체론이 약해지고 있어요. 2012년에 박근혜 문재인이가 붙었을 때도 정권 교체가 12% 앞섰지만은 투표 결과는 정권 유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15%는 정권 교체하자는 쪽이 앞서 있어야 교체가 되지. 그래서 한때 20%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정권 교체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한 달 정도를 거치면서 이게 정권 교체가 물 건너 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 가장 지지층이
급변하고 있는 데가 20대, 30대입니다. 60대 이상은 윤석열로 공고하게 돼 있고 50대에서는 각축전을 벌려요. 40대는 이재명에게 확연하게 기울어져 있고 20대, 30대의 지지가 대선의 향배를 좌지우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권 교체론이 이렇게 떨어진 부분은 이 20, 30대가 정권 교체론 입장에 서 있다가 여기서 에라 모르겠다라고 회의적으로 빠져버리면서 이런 상황이 초래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20, 30대라는 것은 참으로 암울한 세대죠. 코로나 3년 차를 겪고 있는 전 지구사적인 코로나 충격 속에서 20, 30대가 맞이하고 있는 그런 현실은 매우 험악합니다. 자, 이들은 자기 소득의 30%를 국민연금이나 보험료로 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버는 돈도 별로 없는데 자기 번 돈 중에 30%는 세금이 아니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료로 내야 된다. 자, 그런데 뭐 이런 것도 취업이 잘 되어서 월급을 제대로 받는 직장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 지금 20, 30대 중에 제대로 된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고 인생을 즐기는 젊은이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 속에서 이들은 재수 나쁜 20대 중반은 학교에서 졸업하는 무렵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졸업 이후에 직장을 가지는 것은 아예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그의 인생은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그냥 몇 달을 땜박질하는 인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런 일을 겪어가고 있는 20, 30대에게 대선 주자가 뭘 말해야 지지를 받겠습니까? 그들에게 돈을 얼마 던져주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얘들이 철이 일찍 들어버렸어요. 지금 40, 50대는 20, 30대 때 철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지금 20, 30대는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정부가 나에게 뭘 해준다, 용돈을 준다, 수당을 준다, 현금으로 주겠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지속될 수도 없고 인간의 자존심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 나는 그런 걸 받기보다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싶다라는 이 생각을 이들이 합니다. 또 사람으로서 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겠습니까? 연애를 하고 여자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출산을 하는 거. 그거는 인간으로서 성장 사이클에 관련되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능이 아니라 불가능이 대세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직장이 없는 젊은이가 한국에서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연애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없어요. 옛날에는 가난한 남녀가 만나서 좋아해서 지하 세방 살아서 평생 고생하면서도 가정을 꾸리고 어떻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대들은 이제 삶이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고립되어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완전히 사회적 고립으로 병들고 이러면서 망가져 간다. 그렇잖아요. 돌봐줄 부모들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없을 건데요. 자, 연휴 기간에 슬픈 일이 있었죠. 하나는 한 50대가 혼자서 죽은 지 한 달쯤 돼서 발견이 됐습니다. 신년 첫날요. 또한 어머니를 모시고 지하 세방에 사는 한 젊은 청년이 일용직을 나가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치매가 있는데 내복만 입고 밖으로 나갔다가 이틀 동안 찾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누가 본 사람들이 패딩이나 모자를 씌워줘서 얼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20, 30대들이 우려하는 그들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라면 뭘 해주겠다고 하기 전에 이 시대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그걸 가지고 20, 30대에 진솔하게 내가 이런 방향으로 국가를 개조해 가겠다.
그래서 혁명 21이 갑하우스 700이라고 평당 7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국가가 원가로 지어서 판매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그것만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국가가 예산의 10%, 607조가 국가 예산이라면 이 607조의 10%, 즉 60조를 가지고 3천만 원짜리 연봉에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매년 국가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것도 GDP 창출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만들어내야 되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낭비를 일소하는 부분 내지는 누군가가 꼭 해야 되는 부분 사람의 가치의 본질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행해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학교의 중교사로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방과 후에 중교사 제도를 실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요양보호제도도 굉장히 요양보호사들이 채용되어져서 여기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원이나 유아원에도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대량으로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청년들에게 한마디로 기득권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기득권을 뛰어넘는 대안을 제시해야 그들에게도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격을 담합하고 있는 통신비나 유류부터 모든 공산품의 그 가격도 낮추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상정의도 인정했더만요. 민간 공급한다고 집을 살 수 있나? 못 사는 거는 심상정의도 아는 거예요. 어째 그 말을 했대요. 내가 수도 없이 말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200만 채 주택 공급,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같은 업자들 도와주는 소리 하지 말고 주거 문제 하나만으로도 20, 30대에게 애정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득권을 갖다가 철폐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주거 문제나 고용의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외면하고는 절대로 정권 교체론이 우세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숙골 같은 경우에 저보고 좌파라고 합니다. 그놈들은 평생 야당하면서 그냥 자기 만족하다가 죽을 놈들입니다.